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그 피켓 운동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시죠? 네, 바쁘고 힘드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또 광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또 뛰시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래요. 일단은 먼저 화면 보시고 광양 시민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양 시민 여러분, 저 김태균입니다. 저 김태균은 전남 광양시 도의원으로 첫 입성을 한 이후 12년 동안 전라남도를 위해서 삼선 도의원으로 일해왔습니다. 12년 동안 삼선 도의원으로 일하면서 위원장과 부의장, 의장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늘 찾아뵙고 시민의 곁에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다고 했는데 자주 그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쁘게 봐주셨죠? 네.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 웃으시는 모습이 예쁘세요. 네. 그럼 이제 지금 슬로건은 어떤 것으로 슬로건을 하고 다니신가요? 예,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 광양이 기업도시다 보니까 산업에 대한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슬로건 자체도 기업을 따라가는 산업은 광하게, 또 우리가 정주 여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광양이 인근 순천에 비해서는 정주 여건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삶은 따뜻하게, 그래서 산업은 강하게, 삶은 따뜻하게, 이런 슬로건으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후보님의 가장 큰 장점이 이게 도의원 역할을 이제 쭉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고, 민주당 입당은 2005년도에 입당을 하시고 2005년 1월 1일 정확히 2005년 1월 1일에 입당을 하시고 이제 쭉 민주당원으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도의원 활동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이제 도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가장 큰 장점으로 시민분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이제 대신 한 가지 무투표 당선이 이제 한두 번에 계셨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있어서 또 시민분들께서 그 점도 우려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실은 무투표 당선을 재선 때고 삼선 때고 했지만은 재선 때는 당내 경선을 엄청 심하게 했어요. 그때 우리 광양시의회 의장 출신하고 저하고 민주당 내 경선을 해서 경선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본선에서 경쟁자가 없어서 무투표 당선을 했었고, 삼선 때도 제가 거의 뭐 마지막 무렵에 우리가 광양에 선거구가 하나 생기면서 제가 선거 과정에 우리 다른 후보들이 새로운 선거 지역으로 가면서 무투표가 됐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늘 뭐 무투표와 관계없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고 열심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저도 의장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국 정말 이제 결과 없이 무투표가 된 거예요. 한 번뿐이라고 아는데 시민분들께서는 쭉 처음부터 계속 무투표 당선이라는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인식시켜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고, 제가 후보님 가장 와닿았던 게 저번에 출판 기념회 때 출판 기념회 이 슬로건이 길 위에서 마음을 얻다, 이게 정말 와닿았거든요. 정치인분들은 한 발짝 한 발짝 길을 걸으면서 시민들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늘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부터 모든 부분의 의정활동을 현장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자로서 책을 표현할 때도 그런 생각으로 길 위에서 마음을 얻다고 했는데요. 제가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늘 겪었던 부분이 민원을 제일 근접한 거리에서 이렇게 좀 접하는데, 수많은 민원을 받다 보면은 때로는 그런 민원을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김태균의 좀 장점은 민원을 받으면 즉시 가부를 좀 판단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의 장점이고, 또 추진력만큼은 또 김태균이 아마 지금까지 뭐 위원장, 부의장, 의장 하면서 잘 받지 않습니까? 행정통합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늘 현장에서 답을 찾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정 활동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광양시에 관해서 지금 어떤 이제 공약을 내셨을 건데, 가장 핵심적으로 두고 있는 공약이라든가 내가 이건 꼭 해보고 싶다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첫 번째 공약은 물론 이제 우리가 시민 중심의 공약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시민 중심의 공약이 나오려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경제 부분, 우리가 산업도시도 안 했습니까? 경제 부분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광양제철소가 지금 현재 포항제철소하고 같이 합해진 포스코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광양제철소를 독립법인으로 좀 분리, 이런 부분을 좀 추진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 부분이 추진이 돼서 독립법인으로 되게 되면은 엄청난 그런 재정적인 지방세 수입이랄지 아마 그런 무한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협력업체도 많잖아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파생적인 부분이 많이 생길 것이라 보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지금 광양은 아시다시피 정규 여건이 많이 부족합니다. 정규 여건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병원부터 교육부터 그다음에 주거, 문화 이런 부분이 좀 저희들이 인근 순천에 비해서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중점적으로 좀 둬야 될 것이 원도심 재개발에 좀 중점적으로 두겠다. 광양읍. 예, 네네. 광양읍하고 중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마동 일부 또 원도심이 중마동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령권. 처음 우리가 광양제철소가 들었을 때 강령이 그때는 제일 번화가였거든요. 지금은 근데 거의 쇠퇴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광양에는 지금 글로벌 항만 도시가 있고 글로벌 철강업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회의장을 갖춘 컨벤션 센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국제적인 컨벤션 센터를 유치를 해서 대회의장, 그 다음에 중소회의장, 특히나 우리 광양에는 또 결혼식 예식장도 없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컨벤션 센터를 하나 유치하는 것이 또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은 광양항이 지금 어찌 보면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물류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광양항의 그 역할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후단지에도 제조업 같은 부분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물류와 산업이 좀 결합된 그런 형태로 아마 항만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후보님의 가장 큰 포스코 단독 법인 우리 컨벤션 센터 구축 그리고 광양 물류항을 이제 더 활성화시키고 그다음 각종 지역마다 번화가 지금 원도심으로 약간 두고 있는 도시들을 활성화시키는 이게 지금 가장 큰 공약에 속해져 있는 거죠. 그렇고 이제 거기서 플러스적으로 이제 우리가 2차 산업이 지금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광양에. 그래서 2차 산업하고 수소 산업,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 광양에는 소부장 산업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소부장 산업은 우리가 광양을 앞으로 미래 산업을 좀 떠받들려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신산업들이 좀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후보님께서는 이 도의장을 하셨고 12년 동안 또 의회 역할을 하셨고 이번에 이제 강주 전남 통합에 가장 큰 역할을 하셨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셔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큰 그림을 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각에서 봤을 때 이제 강주 전남 통합이 됐을 때 우리 광양의 이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강주 전남이 아니고 전남 강주라 해야 돼요. 앞으로요. 예. 우리가 지금 정식적인 명칭이 전남 강주 특별시라는 명칭을 지금 쓰고 있는데 제가 그런 주역을 맡았죠.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의견 수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남 강주 통합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의장으로서 김태균이가 했다.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가 또 국가에서 재정 인센티브가 연간 5조씩 4년간 2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재정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어떻게 큰 그릇에 우리 광양만큼 제가 또 이번에 출마한 광양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거 꽤 중요합니다.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12년 동안 하면서 22개 시군을 고르게 제가
그 지역의 특성, 장단점을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광양시장을 간다면은 행정 통합에 따른 그런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아마 강양으로 많이 좀 가져오지 않을까. 특히나 또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경험도 많고 시군간의 특장점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잘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후보님으로 이제 전남 광주 통합 이게 좀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끝으로 네. 이 자리는 이제 후보님을 좀 모든 걸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로 마련했으니 네. 뭐 한번 보시고 네. 후보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처음 제가 도의원에 입성을 했을 때 생각, 초심, 그리고 지금의 초심,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그런 의정활동으로 지금까지 해왔었고요.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저는 뭐 잘나지도 못하고 못난 부분이 더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고요. 하지만은 저는 진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했다. 그거는 믿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아마 유일하게 제가 남을 좀 배신이랄지 이런 걸 못합니다. 저의 소신은 신뢰와 믿음, 이런 소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정치 생활을 해왔다. 그런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소신으로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할 말은 많겠지만은 이쯤에서 그냥 네. 예, 그래요. 네. 제가 또 생각을 하려니까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21년 우리가 오로지 민주당에 몸담았던 부분도 예전에 그런 뭐 국민의 당이랄지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의 소신은 민주당을 한번 들어왔는데 저는 배신이라는 것이 없다. 오로지 한 길로 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좋은 일도 안 생깁니까? 제가 그 덕분에 삼선 도의원하고 부의장하고 전라남도 의장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광양시장에 이렇게 또 출마를 하게 됐고요. 저는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믿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지금 광양시장 예비후보 김태균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산업은 강하게, 삶은 따뜻하게로 슬로건을 내걸고 길 위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고 계신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